이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적당한 논리가 어떻게 해서 뇌를 극하는 자가 자식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의 관은 뇌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존재가 된다. 근데 이제 그래서 부모를 관으로 삼아야 됐는데 이 쟤는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쟤는 관을 생산한다 그랬죠. 관. 그러니까 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간섭은 바로 관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와 끼가 제기다. 아빠 돈 괜찮다 이 말이죠. 괜찮은데 아빠가 필과 슬, 말과 글을 할 때는 뭘 선택합니까? 식시상관의 행위가 되죠. 야, 이 자식아, 니 시험도 그리 못 치는 놈이 뭘 그렇게 하냐. 이때의 이 경과 시는 뭡니까? 연월에 있는 경과 시는 아버지의 잔소리도 되죠. 아버지의 잔소리. 즉, 관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를 제어하는 요소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말과 그 행위지 이것이 꼭 내게 그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걸 부모로 볼 수는 없다. 아버지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행복파를 가면 다시 반론을 배울 건데, 반론. 전에 한번 설명했었죠. 강한 것을 두 개가 갈라버리고, 또 두 개가 모았을 때 또, 그 다음 글자가 항상 강해간다. 강해지기만 하면 무조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새로운 6.7세대한테 제안하는 부분이, 제가 누이 경험을 해보았지만, 아마도 옳게 이 사주 가지고 정확히 가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친의 인연 정도나 또 부모로부터 혜택 이건 분명하다. 제기와 인수의 조화 속에서 일어나는 그거는 명백하더라고요. 한 글자를 갖다 딱 이걸 육친을 정해놓고 보면 안 맞아요. 안 맞다는 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것이 연월에 있는 제기로서 부모를 삼고 연월 1일 정도까지 있는 인수로서 모를 삼고 그 다음에 1과 시에 있는 제기로서 처를 삼고 그 다음에 재를 낳아주는 식상으로서 처가를 삼고 그 다음에 비급으로서 형제나 친구를 삼고 그 다음에 연월에 있는 관으로서 이성경제를 삼고 그 다음에 일시에 있는 관으로서 뭐를 삼는다고 일시에 있는 관으로서 자식을 삼고 연월에 있는 것으로서 직업과 이성을 삼고 이런 식으로 육신을 채로 나가면은 모순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자 팔자에서 식신상간이 연월에 있을 때는 본연의 학문적인 성향이 식신상간으로 관련된 것이고 또는 다른 자식의 생산을 위한 시집이 빠르다. 논리로 확장이 되죠. 그 뒤에 좌표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좌표론이 얼마나 편리한가. 배운 용신이 필요 없는 배운 경국이 별다리 안 봐도 이 사람은 이렇고 그런 그대로입니다. 그래 나갈 수 있는 논리 배우는 그래서 똑같은 제를 해도 연에 있고 시에 있다면 그래서 연에 있는 것은 부친으로 현재는 정제로 시에 있는 것은 처와 여자로서 삼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연월에 제기가 발달했다면 소년의 제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친과 여자의 인연이 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 구조에서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바꿨어야 육신의 실패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육신에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육친표의 부분에서 이거는 한번 표를 한번 전화보자는 뜻에서 제가 만들었는데 그러면 일일 다 안 써봐도 되겠죠. 지지와의 관계라는 그것 때문에 일부러 천을 하다가 그냥 표로서 한번 써보면 공부가 안 된 분들은 공부 하시라고.
오늘은 이제 고급과 프로에 대한 대본이 이 수준에서는 이제 거의 사주풀이를 제대로 이제 할 수 있는 논리로 이제 발전해가는 잘 봐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자법은 글자가 없다는 것. 무자라는 것은 이제 글자가 없다. 그럼 사주 안에 어떤 글자가 빠져있다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근데 사주 안에 용신격국어를 공부할 때 맨날 있는 거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있는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용신격국을 실컷 공부하고도 용신이 팔자 안에 있습니까? 팔자 밖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신이 팔자 안에 꼭 들어있는 것입니까? 그럼 팔자 밖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답인데, 사주 해설을 쭉 해놨는 책들을 보면, 전부 다 팔자 내에서 그 글자의 기신, 용신, 그걸 팔자는 글자로서 용신을 삼다 해놨어요. 그럼 다른 글자로 할 때 어떻게 사라질 것이에요? 그러면 그 용신을 도화스모로 했다. 용신을 부사스모로서 이렇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복잡해지죠. 이래 말하면 맞는 거고, 이래 말하면 맞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빌이 만약에 신약하다. 갑신일에 자수가 한다. 한다 했을 때, 대유가 됐던 값을 좀 이렇게 해서 이 자수를 간가히 쓴다라고 봤을 때 배운이 자, 수, 인, 묘, 진, 사로 나간다고 보시다. 넘어간다. 이럴 때에 인묘가 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죠. 인묘가 왔을 때. 이때는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면 자수가 용신이라 해놓고 신약이라서 자수가 용신이라 해놓고 간목이 뭡니까? 신앙지를 얻어서 좋다. 신앙지를 얻어서 좋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것에 상당히 좋지 못하죠. 이 신자진이라고 하는 인수를 생산해주는 메커니즘을 이 인은 건드려서 깨고 있다는 것이죠. 인은 좋지 못하고 인 글자 자체가 자의 기운을 멈추시키죠. 그래서 용신이 사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용신이 사한다. 용신이 사한다 그런 부분 표현을 봤습니까? 사한다. 예를 들어서 요런 관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이 있고 그 다음에 진이 있고 그 다음에 병인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병인이 이렇게 있을 때 저기 용신이 사는다는 말을 그 사주체를 보면은 요 병화가 사주가 강하죠. 강하다. 봄이 가득 찼죠. 임묘진 이렇게 해서 임묘진 이렇게 봄을 가득 채워놨는데 그 빼어난 기운을 분출시키는 자가 용신이다. 그래서 병화가 용신이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죽었냐면 유에 죽어버렸거든요. 유운에 죽어버렸다. 이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이 병화가 유에 사한다는 말이에요. 12운 승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용신제국설에서 책을 보면 거의 사주가 신앙하면 사주가 이제 신앙하면은 신앙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관을 만나면 이 기뻐한다 그랬는데 병화가 용신이므로 용신이 사였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신은 병이라서 살았다 이 말이다. 그 다음 유에 죽으면 병화가 유에 사해서 죽었다 이렇게 설명해놓고 유는 떡 지어버리고 수름에 떡 죽었어요. 병화가 수름에 있고 함으로 묘가 되는 묘, 상호.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 용신격분을 배우면 이게 왠지 이게 고동인지 그럼 유에 죽는다는 말이지 술에 죽는다는 말이지. 그 다음에 신에 죽으면 인신상충하여 재신충왕하여 죽고 말았다. 약한 강한 놈을 갖다 건드려내 다 들고 뛰니까 결국 재신충왕 왕자발 강한 놈은 더 들고 뛰니까 결국은 전사에 가요. 신에 죽어도 말장난, 유에 죽어도 말장난, 술에 죽어도 말장난. 그러니까 용신격부 10년 공부하고요. 10년 공부. 이 사람 언제 죽겠어요? 그렇죠. 제가가 용신 괴무한 희용인데 이제 놓고 결국은 모르겠다 말이야. 죽으면 지옥이다. 지목이지 뭐. 이런 식으로 결국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헛소리 안 되겠다. 그러면 사주를 전체적으로 잘 살피는 방법이 있거든요. 화라고 하는 것은 화라고 하는 법을 떠나지 않는다. 용신을 찾는 것은 결국 화다. 사주화에서 우리가 그 서경 씨의 사주책에 보면 설상봉조, 설상봉조, 설사할 때 설자 있죠. 이때 상자는 상하게 한다는데 이거는 관을 의미합니다. 관. 그 다음에 봉자는 도울봉. 그 다음에 요거는 봉하고 종하고도 개념 비슷한데 봉은 세력을 내주는 것이고 종은 화를 갖추게 하는 것이고 설상봉조의 사법을 떠나지 않는다. 다음은 이렇게 요 원리와 고대로해서 한토하화라고 하는 거죠. 한토하화. 의학에서 한토하화의 이 사법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한토화하는 이 화예요. 이 화를 떠나지 않는다. 조화를 갖추게 한다는 말이죠. 그럼 조화를 갖추게 하는데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없는 것이 무엇이냐? 빠진 것이 무엇이냐? 사주는 그 도시가 하나 갖추어지는 것과 똑같다. 하나의 도시가 갖추어지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뭐가 없다고요? 세무서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무서가 빠졌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없다. 이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이 빠졌을 때는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목표성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을 맹글자. 화장실을 맹글자. 똥을 누고 살아야 될까, 아이가? 그래서 그 사람의 직업, 삶의 방향성이 결국 무자라고 하는 없는 것에서 대단한 지배를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이게 밸런스가 맞춰지는 것도 결국 이 무자를 보충함으로써 결국 발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럼 글자에 사주팔자에 없다는 것을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되겠다. 많이 해봐야 된다. 물론 필요 없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이 뭐 경찰서라든지 동사무소는 있는데 경찰서가 없다. 이럴 때는 비경급제가 왔을 때 문제가 되겠죠. 소송이 일어났을 때는 경찰서가 없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편관이 없기 때문에. 그럼 편관이 있다는 건 뭐냐? 경찰서가 있다는 것이다. 호랑이가 있다. 뭔가 심판을 할 때. 그러니 비경급제가 오더라도 편관이 비겁을 억제하게 되니까 그 도시는 심한 분쟁이 재물에 관한 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 편관이 없다는 것은 그게 왔을 때 그대로 그래서 이 육신으로 없을 때, 오행으로 없을 때 어떻게 그 사주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사주팔자를 볼 때 제일 중점적으로 체크해 볼 게 이 없다는 건 없다는 거. 없는 건 심각한 사건을 한번 봅시다. 이 오행 중에서 일단 없는 거. 오행 중에서 없는 거. 자, 목이 없다는 것은 목은 대대적으로 뭐에 속합니까? 봄에 속하죠. 봄. 그 봄이 가면 생동력, 생명력, 생산 메커니즘이 약하다. 그 다음에 목은 뭡니까? 곡직인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곡직인수라는 것은 쭈그려졌다 펴졌다. 그 다음에 어질고 장수를 이룩하게 하는 약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목은 겨울을
다시 여름으로 넘겨주는 매개가 되죠. 그래서 어둠을 뭡니까? 여름으로 밝혀주는 융통성. 그렇게 그 융통성은 뭐냐? 삶에 대한 긍정하는 힘이 약하다. 그다음 실제로 목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장부상으로는 간담의 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목은 대체로 인수를 주장한다 했으니까 어질인 목숨수. 그래서 이 목이 빠져 있다는 것은 장수의 어디에 장애를 주는 요소고요. 그 다음에 타협의 방법이 부정을 긍정하는 형태가 아니고 설득 타협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보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은 뭡니까? 준비 단계를 준비의 정서가 약하다. 준비의 정서가 약하니까 다른 도구들을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목이 어떤 없는 경우에 일반적인 성향을 그 다음에 화가 없을 경우에 불화자가 없다는 것은 활발하고 여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활발하고 활동적인 요소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팔자에 불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행동적인 성향이 기동적이고 예성적입니다. 불이 없는 것 속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의 진척도가 빠르지 못하다. 그 다음에 불화자가 있어야 뭐든지 빨리 변화시키죠. 불과물은 융통성이 되는데 융통성이 대체로 부족하다. 그 다음에 화가 부족하다는 것은 명예의 열이 약하다. 사회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몸으로 치면 심장과 심소, 심장 소장의 기능이 활동적이지 그러나 없다는 것은 제어당하지는 않지만 없다는 것은 반대편에 있다는 겁니다. 없다는 것은 반대편에 있으니까 반대편에서 존재하고 깨지지는 않지만 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팔자에 그 심장이 없어 불이 없으면 심장이 없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심장의 왕성하는 활동이 팔자에서 주동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화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주가 차가운데 화가 부족할 경우 대단히 그 화를 갈구하겠죠. 갈구하겠죠. 그 다음에 금다목다한데 화 부족될 수 있죠. 그 다음에 토다의 화 부족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확장적으로 공부를 나가면 되고 아무튼 화가 없다는 것은 문명과 어떤 문명의 활동, 타인들의 확장의 활동, 융통성, 그 다음에 변화의 기운 이런 것들이 더디게 됩니다. 어찌됐건 불로 안 켜놨으니까 볼일로 보는데 늦고 더디게 또 물로 이제 없다는 것은 추구하게 된다고 뒤에 이제 확대해서 되는데 오늘은 일단 없을 경우에 일반됐으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토가 없다는 것은 거두고 쉼이 없다는 것이죠. 사계절의 뭡니까? 마지막 끝에 놓여서 그 계절을 수렴하고 새로운 계절을 낳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렴을 쉬고 다시 열어주는 것을 스스로 한 자리에 안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팔자 실제 토가 없으면요. 직업적으로 오돌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공인, 또 배를 타는 마도로스, 그 다음에 해외 출입을 빈번하게 해야 되는 무역 통상 분야,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서툴기에서까지 이 토가 부족한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 자체가 안정과 수렴, 재생산의 논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떠돌이, 그 다음에 토는 결국 또 무엇을 하냐, 가색질이죠. 심고 거둔다. 그래서 심고 거두는 논리가 없다면서 한 자리에 안정해가지고 직업을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그래서 대체로 이 토가 빠져 있는 경우에는 왕성한 활동력이 있지만 부동산이나 전택. 부동산 전택은 곧 옛날로 좀 재배가 있던 돈이죠. 돈, 재물의 이념이 대체로 약한 경우가 많다. 토가 없다고 다음 무조건 없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없는 건 아니고. 토가 없는 것은 일반적인 성향. 꼬돌이 다 그러고. 그러니까, 진술숙미가 없다는 것은 좌우묘유 아니면 인신 사이만 몰려있다는 거죠. 그렇게 혁명의 주동자급하고 장군급들만 모여 있으니까 전부 다 설치고 댕기고 하는 그런 글자들만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일평생 이렇게 바쁘고 안정이 없다. 토가 없으면 실제로 이사도 많이 하고 지급도 그런 것으로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기토가 없는 경우에 목일주가 토가 없는 경우에 나무가 흙을 만나지 못했어요. 평생에 직업의 전쟁이 많이 있겠죠. 이 사람이 재물에 관한 발전을 이룩하려면 반드시 흙을 의미하는 직명, 대전, 대분, 그런 부산으로 치면 부전동, 영산동, 내산자나 산이나 흙으로 가야 재산 안정을 이루고 발전하죠. 목일주의 토가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거고, 화일주의 토가 없는 것도 다르죠. 밥그릇이 없는 거니까. 밥그릇을 없이, 아니, 그 밥그릇이 성분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건데, 땅에서 밥그릇을 주실 수 없으니까. 땅에서 밥그릇을 줄 수 없으니까 들고 뛰어야 되는 인생이다. 들고 뛴다는 인생은 동일한데, 밥그릇이나 그것이 재물이냐, 재물활동, 생명활동을 하느냐, 이게 다 유치 다르겠죠. 토가 간인데, 보면 수가 왕성하니까. 자기를 제어해줄 존재가 없으면 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해만이를 표류한다. 그래서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 외교관이 돼서 사해만이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명한 문제. 토가 없다는 건 그 사람의 발전에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물이 흙을 만났다. 그러면 흙과에서 수질을 갖추고 왕성한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생명활동을 이룩할 수 있어요. 자기 안 되니까 떠돌아 가버리고 흘러가버리고. 그런 어떤 확대 해석에 이제 키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금이 없다는 것은 결실의 별이, 가을의 별이 또 종혁지물, 금이라는 것은 종혁의 성질인데 불을 만나서 모양을 표시로 바꾸고 모양 자체는 결실, 금전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 자체는 또 혁명. 그래서 목이 인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금은 유의를 주장하죠. 강건함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혁명을 이루기 힘들고 삶에 있어서 그처럼 그 혁명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금이 빠져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재물의 결실, 수학이 금이 없으면 좀 부족합니다. 금이 없어요. 금은 결실 수학의 적이고 지금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켜서 정리조정하는 겁니다. 정리조정의 논리가 없다. 그 정리조정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목이 발달했든 화가 발달했든 토가 발달했든 뭔가 벌리는 걸 좋아하지만 수렴을 잘 못한다는 말이죠. 수습과 수렴의 논리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수가 없을 경우가 인생이 여러 형태죠. 여러 형태로 다 이 수라는 것이 문명의 꽃은 강변에서 이루어지고 해변에서 이루어지고 이게 이 물을 얻어야 인간들이 주거, 취락 전부 다 이 물과 연결되고 근데 팔자에 물이 빠져있으면 어떻습니까? 만물을 생산하고 융통하는 데 기본적인 기운이 빠져있습니다. 남들보다 몇 배로 거들거리고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융통성의 별이 부족하고 대체로 매사 갈증나게 일을 추진하게 돼요. 그 갈증나게 추진하는 것 때문에 큰 성공도 있고 또 그렇게 갈증나게 성공해낸 어떤 성공물들을 잘 분배하지 못한다. 또 수는 뭡니까? 우리가 씨앗을 저장한다는 것이죠. 그 저장하는 논리가 약하다. 그러니까 있는 밑은 다 꺼내갖고 또 분리보고 또 맹글보고 또 해보고 하는 그런 활자들이 이 수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윤택하게 하고 융통하는 데 별이 약하기 때문에 평고성을 가지고 지니고 살아요. 수 없는 건 아주 뭐든지 갈증나게 큰 일을 하는 사람한테 이 수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소가 없는 사람도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행 중에서 뭐가 수가 약하다는 것은 뭐가 약합니까? 우리 장부상으로 봐서는 신장 방광의 기운이 저렇게 약하다. 이렇게 몸에서는 우리가 수는 하루의 밤이니까 치열하게 솟았는 열을 갖다 식혀주는 것이죠. 몸으로 치면은 인체의 체온, 에어컨 같은 역할이죠. 이 신장 방광의 이게 체온 조절에 인간 이렇게 뜨거운 걸 식혀주고 또 저장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기운이 부족하다. 물론 금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장소에 연결시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없다는 것이 완전히 조열하면 사주팔자 자체에 완전히 조열하면은 이제 대부분 사주에 완전 순전 불덩어리밖에 없다. 이런 형태의 구성을 가지고 있으시다. 이런 경우에 발사가 대단히 조열한데 요럴 때 대부분 다 밖에서 비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이 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실제로 이렇게 화가 치열하게 솟구쳐 있을 때는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온다는 거죠. 화가 완성할 때 이렇게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건 뭡니까? 이 화기가 완성하면 밑에 있는 물기를 전부 위로 끌어올려 놓는 모양이 되죠. 다 끌어올려서 결국은 이렇게 뭐든지 왕하면 이렇게 양이 아주 극히 왕성해지는 음생하듯이 수가 내려요. 또 뭡니까? 음이 굉장히 성하면 결국 뭐가 됩니까? 바싹 마르게 되죠. 바싹 말라서 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불이 많이 나고 여름에 우리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보죠. 근데 쉽게 비가 안 왔을 때 어전장한 상태일 때 이게 참 피곤한 생각. 회사 갈증을 하죠. 이 비가 와쁘야. 그래서 이제 비가 온 것 같은 모양을 예를 들어서 555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용신기부 공부했는 분들은 알겠지만 예를 들어 병을 주다. 병을 555 이런 말 했을 때 비천농마라는 게 나오죠. 비천농마. 비천농마라는 것은 자기의 기운이 왕성해짐으로써 왕성해지면 반대편 기운을 충동하여 오게 한다. 그게 비천농마인데 비천농마를 바로 가져다 주게 된다는 거죠. 왕성해지는 것은. 그래서 이런 사주들도 꼭 한 가지로 수명을 짧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박재환홍은 사주가 치열하게 됐더라도 그 시기가 장마철이나 우기였을 때는 그렇게 사주가 치열하기 때문에 오는 계획을 많이 보지 못했다. 실제로 그 일기의 기운에 의해서 사주가 똑같은 그 우승을 하고 있더라도 비 왔는 골목에 살았는 사람하고 비 안 왔는 골목에 살았는 사람하고 실제 사주에 수가 있고 없고 할 정도로 차이를 가져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사주가 왔을 때는 잘 관찰해보고 고향을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계절적으로 그때가 장마에 가까웠는가 체크하고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한 70%는 물론 화가 많기 때문에 오는 계획들이 있죠. 근데 단순하게 수만 없는데도 단순하게 물만 없는데도 굉장한 피해를 보는 계절이 어떤 계절이냐면
늦여름에